안녕하세요. 1919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죠.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이건 마치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전쟁 전에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폰 야고프 같은 지도층 인사들의 생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고 봤죠. 그런 안일한 태도가 결국 수백만 명이 희생된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 거군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미 전쟁 중에도 사회 유기체 안에 뭔가 암적인 문제가 자라고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인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슈타이너의 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가 진단했던 사회 문제의 핵심이랑 또 그가 제시했던 해법, 이른바 사회 삼원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100년도 된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슈타이너가 봤던 그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확히 보였을까요? 슈타이너는 사회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 그러니까 정신문화생활, 법 정치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이 세 가지가 원래는 각자 다른 원리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엉켜버렸다고 봤어요. 뒤죽박죽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교육 같은 뭐랄까 정신적인 활동들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아니면 돈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경제 영역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윤만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요. 각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군요. 네. 이렇게 각 영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서로 침범하면서 사회 전체가 병들었고 이게 결국에는 세계대전 같은 그런 파국적인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요즘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자, 그럼 슈타이너가 내놓은 해법, 사회 삼원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원론.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가 건강하게 숨쉬려면 이 세 영역이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세 영역이 독립적으로요? 네. 첫째는 정신문화생활인데요. 여기에는 예술, 과학, 교육, 종교 같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창의성,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국가나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법정치 생활, 즉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걸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요. 문화나 경제 문제에 직접 막 뛰어들기보다는 뭐랄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심판 역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규칙을 만드는 역할. 네. 마지막 셋째는 경제생활입니다. 상품을 만들고 나누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죠. 이건 필요와 공급에 맞춰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러니까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슈타이너는 이걸 연합적, 어소시에이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신문화는 자유롭게, 정치는 민주적 합의로 공정하게, 경제는 서로 협력하며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각자 제 길을 가야 건강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슈타이너가 이걸 인간 몸에도 비유를 했다면서요? 그게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람 몸도 크게 보면 머리, 그러니까 신경 감각계, 그리고 가슴 쪽에 호흡 순환계 같은 리듬계, 마지막으로 소화하고 움직이는 팔다리, 즉 물질 대사 사지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사회에 적용할 때는 그 비율을 뒤집어서 생각했어요. 사회 경제 생활이 오히려 인간의 머리, 즉 신경 감각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잠깐만요. 경제 활동이 머리라고요? 보통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팔다리나 소화기관 쪽 아닌가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직관하고는 좀 다르죠. 슈타이너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자연 자원이라든지 기술, 노동력 같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감각기관이나 사고 능력처럼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 또는 토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비유했군요. 그럼 다른 부분들은요? 반대로 예술이나 학문 같은 정신문화 활동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잖아요. 이건 인간 몸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 즉
물질대사 사직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법 정치 영역은 몸의 호흡이나 순환처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잡고 조율하는 역할, 즉 리듬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와,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맞춰본 비유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즉 후오싱의 결과물이라고 슈타이너는 강조했습니다. 그런 깊은 통찰은 그냥 표면만 봐서는 얻기 어려울 텐데요.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슈타이너가 정신과학, 독일어로는 안트로포소피, 우리말로는 인지학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어떤 영적인 실제,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이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당시 교육이 너무 죽은 지식만 주입해서 아이들이 삶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했어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걸 막는다는 거죠. 진정한 문화는 이런 피상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정신활동 속에서만 꼽힐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피상적인 생각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슈타이너는 사회 문제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같은 것도 있다고 봤다면서요. 그 루시퍼와 아리만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는 인간과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영적 힘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는 루시퍼적 힘인데 이건 우리를 어떤 이기심이나 환상, 좀 공허한 영성주의, 권위주의 같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리만적 힘인데 이건 모든 것을 물질, 돈으로만 환원시키고 세상을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시스템 속에 가두려는 힘입니다. 극단적인 유물론이나 관료주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루시퍼와 아리만, 양극단의 힘이군요. 네, 슈타이너는 특히 현대사회가 이 아리만적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효율이나 돈의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그 경향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요소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힘들이 사회의 새 영역이 건강하게 분리되어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본 겁니다. 와, 100년도 더 전에 했던 경경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들리네요. 정신문화, 법정취, 경제라는 원래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영역들이 막 뒤섞여서 서로를 왜곡시킬 때 사회가 병든다는 그의 진단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타이너의 삼원론은 그냥 과거의 낡은 이론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또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문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회의 각 영역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건강한 논리를 되찾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 오래된 제안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